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6일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도 깜짝 놀라 자빠질 정의의 지킴이 이 시대의 진정한 고발왕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잘 계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네, 왜요? 이제 여기 강용석도 깜짝 놀라 자빠질. 아니 이게 네. 수식어 좋다. 네.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이요? 안 오니까 지금 금단 현상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지금 조만간 우리 이종배 대표 아마 유명 유튜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죠, 이제 대표님을 항상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래서 중독된 유튜브 중독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외로이 뛰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이종배 대표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고발인 조사를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누구를 왜 고발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금 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택시 기사한테 가가지고 그 폭행 영상을 좀 지워달라. 이게 무슨 죄입니까, 형법? 증거를 없애달라. 그렇죠. 근데 자기 범죄에 대해서 인멸하는 건 그건 또 죄가 안 돼요. 타인의 범죄일 때. 타인의 범죄일 때. 근데 이용구는 자기 사건이니까. 네네. 뭐 자기 사건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제3자한테 교사를 하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돼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교사. 상대 입장에서는 타인의 범죄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죄라고 이제 뭐 대부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제목이고. 자, 그럼 오늘 이제 고발 조사를 하면 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수사 담당 형사랑 문답을 주고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어떤 내용을 주로 주고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의 보통은 이제 고발장 내용은 이제 확인하는 정도. 확인하는 정도. 왜 이렇게 고발하게 됐는지, 또 고발 내용은 뭔지. 왜냐하면 고발 내용은 고발장이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게 아닌데 고발인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한다. 확인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 추가로 혹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잖아요. 없죠. 저는 이제 거의 100%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약간 유의미한 진술을 했던 부분이 뭐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금 이용구가 이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뭐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택시 기사한테. 근데 택시 기사가 바로 삭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표님께서는 이게 뭐 증거 인멸 미수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미수.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난해해서. 그래서 이용구 때문에 지웠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그냥 다른 의도로 지웠는지. 돈 받고 지웠을, 그냥 뭐 거기에 응해서 지웠을, 그건 막 일종의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유의미한 진술이 네네. 그 택시 기사 분께서 진술이 이제 합의 전과 후가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전에는 폭행 당했다고 하다가 합의된 이후로 경찰한테 뭐 폭행 당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합의 전으로 좀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보세요. 택시 기사가 영상 좀 지워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지운지 하면서 안 지운다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시간이 뭐 며칠 흐르고 나서 지웠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용구가 찾아가서 합의가 있었죠.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구가 돈을 이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고 지워달라 그래서 만약에 택시 기사가 그 합의 조건으로 지웠다면 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합의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특가법에 적용을 받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증거인멸 교사죄. 증거인멸 교사죄.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술을 했죠,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용구의 요구로 지운 거다. 왜냐하면 합의도 요구인 거잖아요. 합의를 하면서 내가 이래 합의를 해줄 테니 아니 합의를 해주면서 여기 좀 지워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웠는가? 이게 합리적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용구 요구로 지운 거다. 어떤 시간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지운 거거나 모든 걸 종합하면
이거는 이제 이용구 요구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럼 죄가 된다. 된다. 그래 진술. 그렇군요. 여러분,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현재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는 이용구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한, 지금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담당 경사는, 한 경찰관은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혐의로, 이게 특수 직무유기 혐의라네요. 요걸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멀쩡한 택시기사를 이 술을 쳐 잡숫고 이용구, 물론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은 아니었습니다. 그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한 달 남짓 전이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전에 이미 법무부의 법무실장 1급 실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이 그 중간에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택시기사를 폭행한 거, 이거는 당연히 나 같으면 이제 그만뒀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염치로 차관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 공수처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어떤 현 정부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고, 그랬군요. 또 그 실세였어요, 제가 봤을 때. 실세. 왜냐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한 자리 할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온갖 숨기고 그러면 제대로 처신을 했어야죠. 그렇죠. 이제 부분이 포인트고, 또 한 가지가 법무부라는 게 우리 법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정의와 공정의 상징적인 상징이죠. 근데 요즘 그래서 무법부 아닙니까? 무법부. 근데 지금 장관이랑 차관이랑 둘 다 지금 그것도 힘없는 약자들 폭행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고시생들을 폭행해 갖고 또 고발이 됐죠.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 중에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법무부가 뭐 완전히 그냥 무법부네요, 진짜. 동네 양아치들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너무 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아니 양아치라는 동네 건달들도 아니고 근데 범죄 집합소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동네 건달이나 양아치가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거기도 내가 왜 박범계랑 비교돼야 되느냐? 아니 거기도 그게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룰 어기면 나름대로 그 응징을 해요. 조직 안에서 그렇죠. 응징당하죠. 여기는 완전 무슨 김정은식 독재예요. 그렇죠. 자기 말이 곧 법이고 내 말 안 따르면 마녀 사냥 인민재판 해가지고 조져버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입니까? 얘들은 보니까 우리 편이면 다 무죄. 한명숙 지금 무죄 만들려고 또 이상한 쇼하고 있잖아요.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김경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무죄 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대법원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렇죠. 정교조 보세요. 정교조. 오죽하면 제가 정교조 판결을 제일 열받는 게 법을 창조했다라고 다른 대법관 소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법을 창조했다라는, 이건 정말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어떤 오류거든요. 판단 오류거든요. 전교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법의 노조, 그러니까 정식 노조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거를 인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인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법무부 혹은 법원, 이 사법부가 요즘 대한민국을 수호하거나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가? 아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우리 편만 정의이고 우리 편만 수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편이 죄지어도 그거는 그냥 이것들을 어떻게 애교고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밖에 없는 거죠. 투표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배 대표처럼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해달라, 고발을 해야 김대현 대표님을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도와야죠. 아니면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저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그러면 저 같이 갈 용의도 있습니다. 스케일이 이게 확실히 이게 지금 빨리 국회를 진출하셔가지고. 아니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이 법안 처리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그걸 밀어붙이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말이죠. 이거는 이 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봐도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라고 사실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대통령이면 어쨌든 모두의 정치적 중립. 중립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중립을 잃으면 그게 뭡니까, 두 자로?
독재. 그렇죠. 아, 네. 오늘 바로 맞추셨네요. 네, 바로 맞췄습니다. 이제 바로 못 맞추시면 바로 이제 고발 같이 퇴출인가요? 퇴출? 아니 네. 고발하러 같이 가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건가요? 자, 이것도 썰렁한 네. 농담이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 하는 꼴을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 관련된 파동이 있었죠. 자, 이것도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내리면 돼요. 야, 누가 옳고 그른지는 적어도 뭐 지금 그 나이쯤 되고 변호사 했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 내리고 누군가의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혹은 이 집권 세력 중에 386 강경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미 올린 인사안을 구두로 제거했는데 이걸 뒤집는다거나 이거는 일국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면 5년 하다가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동안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5년 하다가 이제 역대 대통령을 보면 5년 하다가 집에 못 갔죠. 깜빵으로 갔죠. 다른 곳으로 깜빵으로 가셨군요. 갔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면 예. 그 대통령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는 대통령다운 게 뭐냐 하면 모든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을 제일 중심에 두고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네. 법과 헌법과 네. 그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종배를 청와대로. 아니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법이고 법 다 무시하죠. 무법부죠. 그렇죠. 법 다 무시하고 원칙도 없어요. 인사의 원칙이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그게 곧 원칙이에요. 이런 게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박범계가 뭐 사실상 인사권자죠, 뭐. 그렇죠. 네. 이게 일개 참모가 네. 이게 무슨 국정농단이지 뭐. 이게 국정농단이지 뭐가 국정농단? 맞습니다. 국정농단이죠. 맞습니다. 국정농단이죠. 자, 기왕지사 박범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범계도 22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번 폭행건에 이어서 요게 지금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예, 자, 한 세 번째 됩니다. 세 번째군요. 박범계. 예. 뭐 고발 당해도 싸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요 고발건 22일 날 있었던 고발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이제 인사를 네. 이제 했는데 첫째 이제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검찰청법 34조. 예, 34조의 2항에 보면 네, 2항에 예. 네. 이제 인사를 할 때는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 내용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슨 네. 뜻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다리 이렇게 소파에 앉아 사진 찍는 게 그게 아니죠. 듣는 게 아니거든요. 보다 본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검찰을 움직이는 수장의 의견을 안 들으면 제대로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좀 세분화하면 네. 첫째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권력은 늘 검찰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신뢰를 그렇죠.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한 인사를 하려는 걸 검찰총장이 막는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는 의미가. 아, 오늘 이정배 대표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는 수사의 실무를 가장 최종 책임자이자 수사의 실무에 가장 밝은 사람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의 연속성, 연속성. 그 다음에 공정성. 공정성.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박범계 수사하는데 네. 박범계 무슨 뭐 친인척 검사를 자기 수사에 넣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느닷없이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어떤 실무를 누가 제일 잘하냐? 검찰총장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흐름이나 뭐 다 보고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네.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의 중립성, 예, 공정성을 위해서 네.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는 의미가 뭐냐?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예요. 그렇네요. 맞네요. 형식적으로 들으라 이게 아니라 예. 그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그걸 네. 반영하라는 의미지.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두 번 들었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범계는 들으면 뭐요? 듣고 나서 지금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죠.
듣는 거에 그냥 무슨 의미가 듣는 거 듣고 나서 안 할 것 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죠. 안 듣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거 듣고 나서 그렇게 개무시하면 사람 엄청 기분 나쁩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얼굴 보니까 또 갑자기 막 열받네요. 박범계. 근데 박범계가 조금 보니까 사람이 좀 대범하고 좀 통이 큰 게 아니라 좀 얄팍하고 그렇죠. 약간 좀 간계가 좀 능해 보이는 이런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고를 큰 사고를 치고 막 그래요. 나라의 우환을 들끓게 하고 국민 괴롭히고. 그럼 첫 번째 사고가 바로 그 인사 사고였네. 지금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미애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추미애도. 아 추미애는 근데 대놓고 했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낫죠. 근데 아니 대놓고 하니까 농단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네. 그건 사고지. 그렇죠. 사건 사고고. 농단 근데 사건 사고는 이게 박범계의 질이 더 나쁜 게 사건 사고는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도 하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농단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썩을 대로 썩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 몰래 하니까 썩을 대로 썩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이 나쁜 거예요. 박범계가. 저질이다 이 말씀이시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고발을 할 때 박범계에게 서둘러 검찰 인사를 발표하라고 압력을 넣었을 박범계 주변에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박범계가 인사안을 일요일 날 뭐 그냥 독단적으로 확 발표해버렸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박범계는 어쨌든 청와대에도 관련 인사를 보고하고 뭐 형식적으로라도 윤석열이랑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의 의견도 반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박범계에게 야 대통령이 조금 좀 온건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백업을 아니면 압력을 넣었을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고발이 안 되나요? 뭐 성명불상자로 할 수는 있는데 성명불상자 그러네. 근데 이제 저는 요 사태의 본질을 이제 박범계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궁극적인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극구 반대를 했다. 소신 가지고 나 이거 뭐 이성인 안 돼. 그렇지. 뭐 이종건도 안 돼.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어떻게 꺾고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내심 그냥 원해서니까 이래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르는 척. 그래서 무슨 저기 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불똥 뛸까봐 계속 무슨 이거는 박범계가 뭐 뒤에서 물론 박범계가 잘못을 크게 했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 최종 책임을 지워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봐요. 그럼 문재인이 진짜 무책임한 거네.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이건 인사농단도 대통령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과 그런 법률과 원칙에 따라 했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박범계가 직권 남용을 해서 고발을 당했으면 문재인은 직무유기를 해서 고발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이거 원래는 이 인사권은 문재인의 인사권인데 근데 박범계가 인사제청 권한을 넘어서서 인사권을 사실상 뭐 정당하게 행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도 고발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뭐 고발합시다 우리. 제가 이제 계속 퇴임하고 나서 이게 저기 지금 어차피 뭐 형사 소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수사는 안 될 거예요. 이게 퇴임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고발해도 되나요? 고발해야 되는데 뭐 또 직무상의 범죄니까 내년 한 그렇죠. 해도 한 되는데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퇴임하니까 지금 무슨 중수청이다 뭐다 이런 것도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이런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지금 법과 원칙을 완전히 지금 희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나를 위한 법과 원칙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를 위한 검찰이고 우리 편을 위한 검찰이고 전혀 저는 이 세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역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보수 쪽은 좀 염치라도 있어갖고 잘 못해요 이런 거. 염치라도 있었고 좌파 정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 DJ 정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다 형제들 깜빵가고 자식들 깜빵가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혼가 힘 다 빼버리고 막고 이렇게 한 정부가 없었다니까요. 정권을 향한 수사는 다 못하게 막고 좌우도 아무도 없어. 지금 최초예요, 제가.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면 문재인이 최악의 대통령이 되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든 그 누구죠? 노무현 정부 다 네. 형제들 뭐 깜빵 가고 맞습니다. 다시 가고 네. 다 그랬어요 말년에 잘못한 네. 거에 대해서. 그 노무현 형, 노건평. 네. 누가 무슨 인사권 전행해가지고 뭐 수사 못하라고 막 누가 그랬어요? 그때. 그렇죠. DJ 아들들. 네, 아무도 맞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게 한 게. 다 맞네. 나름 그 어떤 이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사의 수사에서 존중을 해주고 맞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맞습니다. 사과하고 이랬지. 누가 지금 무슨 이게 무슨 그 뭐죠? 수사권 남용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정권 비리 수사 못하게 하고 그런 정권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여기 있네요. 이 정권이네. 말도 안 되는 정권이네. 예. 최악인 거죠. 최악이네, 최악. 예.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이 정권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제가 다 자기 지은 죄값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 그렇죠. 돕겠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도와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제일 선봉장에서 예. 지금 싸우고 예. 계시니까 제가 별 말씀을요. 돕겠습니다. 제 선봉장은 우리 아니요, 이정배 아닙니다. 대표. 아닙니다. 예. 제가 뭐 또 이정배 대표가 우리 김태호 TV의 김태호 수사관님하고도 또 이렇게 잘 관계가 아니. 좋다고 하시던데. 예, 그거는 네. 그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 그거는 네. 또 네. 개인적인 문제라. 개인적인. 예.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의 이제 이를테면 거악입니다. 거악이죠. 권력이니까 그리고 이 거악과 맞서 싸우는 세력들과 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네. 지금 중수청 이것도 제가 이게 뭐 전 심각하게 봐가지고 지금 예, 예.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지금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마 중수청은 이제 아마 밀어붙일 건데 그런데 아마 시간을 볼 것 같아요. 시간을 여론과 시간을 보는데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여론조사나 이 민심 추이라는 것은 공개되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뭐 이런 그 국가기관들은 다 몰래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요.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돌립니다. 그래서 여론 추이 이 정도면 밀어붙일 만해. 이 정도면 가도 돼. 뭐 이런 걸 보는데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뒤로 살짝 미루고 이거 오히려 강행해서 처리하는 게 우리 진영에 더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조국 뭐 윤미향 수사에 대한 예. 어떤 보복, 정치 보복. 윤미향. 그렇죠. 아이고 그 윤미향이 뭐 그 아니 사람이 네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네.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털렸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조국도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뭐 조국이 만약에 그때 검찰 중수청 이런 데서 제대로 했겠냐? 대통령이 네네. 임명한 그 중수청 그런 데서 조국이나 윤미향을 네. 이렇게 수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그런 짓 하려고 네. 지금 이상한 중수청 만들어 가지고 또 중수청 지금 6월달에 통과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고 이제 퇴임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인적 구성을 네. 자기 의지대로 인적 구성 만들어 놓고 퇴임하는 거예요. 이거 오로지 자신의 안위밖에 생각. 저는 그래 봐요, 저는. 그렇군요. 이게 최악인 거예요. 최악이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지 호주머니 앵머리하고 이런 사람은 그건 진짜 내가 뭐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럼 그런 자를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말이죠. 이 검찰도 그렇지만 일단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봤자 이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 사건도 만약에 대법관들이 모여갖고 이재명처럼 짬짬이해서 이상한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발건이 중요한데 예.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고발인 조사? 아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거 왜 신청이 없죠? 이건 이제 검찰에서도 네. 좀 민감하게 봐가지고. 근데 고발인 조사를 바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좀 한참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쟁이를 고발한 거는 바로바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게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 뭐 예. 기타 등등의 혐의가 되는지 예. 일단 뭐 그거부터 검토를 하겠죠 하고. 저는 저는 한 가지는 근데 네.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뭐 임성근 부장판사가 뭐 탄핵 뭐 이제 탄핵하려고 하는데 네네. 섭수를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한 거죠. 네. 그건 뭐 이미 또 증명이 됐죠. 녹취록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거짓말한 거 그건 허위 사실을 보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한 거죠. 아, 그게 허위사실 유포네. 맞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에서 네. 임성근 부장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예. 나중에 뭐 수정을 했지만 하지만 당시에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언론에 나오면 네. 그게 바로 잡히지가 않는다.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예, 예, 해버리면 나중에 네. 바로 잡아도 그럼 바로 잡아서 난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니야. 이게 안 되는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죠. 명예훼손. 그거는 네. 걸릴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안 하고 명예훼손으로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이었다. 명예훼손으로. 예. 두 개 같이. 그 다음에 직권남용 또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죠. 예, 그렇죠. 네네. 저는 직권남용은 안 했어요. 딴 데 했길래. 안 하셨나요? 예. 그럼 근데 청탁금지법 했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예, 시켜가지고 예. 뭐 투표 이렇게 잘 하라 해라. 자기 이제 이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근데 그 처리가 안 될까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라. 그거를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네. 참 자기 아쉬울 때는 그렇게 무슨 뭐 임성근 판사 이용해 먹고 하다가 네네. 임성근 그 판사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렇죠. 사표 네. 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넌 탄핵 당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무슨 말죽거리 잔혹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또 그렇죠. 말죽거리 잔혹사도 아니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비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뭐 김미리 판사 같은 게 6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박기 해가지고 알박기해서 인사이동을 안 시키고 있죠. 그게 지금 조국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민희를 계속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조국한테 뭐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뭐죠? 뭐 채무 갚아주는 사람. 네네네. 저 채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청부해서 이렇게 하는 거요? 뭐 신분센터입니까? 뭐 있죠.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무슨 대통령 지금 정신적 부채를 갚아주겠다.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조국 수사 지금 계속 김미링 판사인지 뭔지 맞습니다. 계속 있잖아요. 알박식으로 예.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여성분들이 참 독특하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박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은정 아니죠. 임은정. 검찰의 임은정도 그렇고 박은정도 문제가 있죠. 법무부의 박은정도 그렇죠. 문제가 박은정 있고. 남편의 이종근 그다음에 형사부장. 예. 진해원 검사도 진해원 아주 심각하죠. 거기도 심각하죠. 거긴 중증이죠. 진해원은. 네. 거기는 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진해원은 뭐 프로 약간, 그 페이스북 프로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전문가 뭐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작가네요. 작가. 글쟁이. 자, 이런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면 판사들이 법정에서 왜 선서하라 그러고 당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거야. 이게 명분이 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두순이 어디 강연 가가지고 성폭력은 나쁜 거다 이런 말을 하면 강연자들이 그 수긍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랑 다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똑같네. 맞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 2심 재판에서 이제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실형 결과가 나온 날 김명수가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가 좀 부담을 덜었다. 이 얘기인즉슨 만약에 거기서 뭐 대충 뭐 이렇게 형을 좀 감량을 해줬을 경우에 자기들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제 무죄로 판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행히 실형을 선고해서 우리가 좀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보더라고요. 이제 그 하나는 유죄를 때리고 하나는 이제 무죄를 이제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보시면 김경수가 이제 1심에서는 다 유죄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다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정을 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두 가지로 보는 게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유죄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유죄 선고하기가 요걸 다시 무죄로 바꾸는 게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유죄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하기가 이제 그 뭐 용이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죄가 났으니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걸 근거로 무죄를 이제 선고할 수 있으니까 네. 부담을 들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네.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구나. 그러면 무죄를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는 무죄를 해주고 만약에 둘 다 유죄를 했으면 우리가 부담이 컸을 텐데 예. 둘 중에 하나를 무죄로 무죄니까 했으니까 요걸 근거로 우리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를 그냥 파기환송 무죄로. 시켜버리고 그렇죠. 그 요거는 무죄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그 1심 요 댓글 조작한 거. 예예 그렇죠. 요거 이제 뭐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 해버리면 네. 무죄가 되는 거죠. 완전히 무죄. 야 그런 장난질을 치고도 자신들이 근데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 천벌을 받을 일 아닙니까? 천벌을 받고 지금 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나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정 세력의 무슨 뭐 신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역대 그리고 사법부가 역대 이런 적이 또 없었어요. 지금 없었죠.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네. 이게 저 문재인이 나중에 책임을 엄청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죠. 예. 예. 그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예. 보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것도 문제지만 오늘 또 나온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또 이성윤이 얘기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 예.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이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때는 불응. 예. 그다음에 피의자로 전환하고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 3차례 결과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아니 검찰에서 나오라는데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네. 무책임한 게 예.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피의자나 참고인을 이제 불러대죠. 그럼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 정작 자기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그렇죠. 김명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아니 저기 뭐 중앙지검장도 안 나가는데 우리가 왜 나가?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나간다는 명분이 스케줄이 많아서 빡빡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일이 많아서. 아니 그러면 뭐 스케줄 그럼 느슨한 사람만 뭐 나갑니까? 누가 다 빡빡하지 누가 뭐 안 빡빡? 다 먹고 살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소리죠. 근데 자, 이 이성윤이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예. 수원지검에 소환을 통보했던 수원지검에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얘를 지난번 김학의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어.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끝냈답니다. 그럼 뭐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인 거고. 예. 이성윤은 뭐 깜방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근데, 체포하고 예.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상 검찰의 넘버 2 아닙니까? 넘버 2니까 핵심적인 증인들 회유 협박해가지고 증거인멸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구속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도 분석이 일리가 있는 게 혹시나 이제 이게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상하게 또 면죄부 같은 주는 여론이 형성되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번째 청구, 3번째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종래의 검찰이었고 이성윤이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검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유달리 이성윤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특혜를 주거나 이러려고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하면 기각되면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구속영장 전에 일단 체포영장 소환 네. 구속영장 이제 혐의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구속 체포영장도 이제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대깨문이나 이런 대깨문들 무리들이 예. 또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뭐 부당하게 하는 뭐 하면 또 수사가 이제 꼬여버릴까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군요. 수사 의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소환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봐야 되는. 저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바로 구속이죠. 이런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감정법에서는 이미 구속이죠. 예, 국민감정법으로 보면 자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조만간에 이성윤 지검장도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사건도 이 사건은 제가 한 번도 고발을 안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고발을 하죠? 요거는 이제 소환에 불응한 거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것도 그건데
김학의 어쨌든 법무부 차관의 수사를 외압을 행사했다. 직권남용인 거죠. 직권남용. 예.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제가 왜냐하면 요 김학의 불법 충금 관련해서는 뭐 고발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익제보상 이미 다 뭐 혐의나 이런 게 다 이제 뭐 제출됐고 증거가 다 있고 검찰 수사를 하길래 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보여주기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뭐 다 고발됐고 수사를 하면 이제 안 하죠. 저는 안 하는데 요거는 한번 좀 해야 될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TV조선 아니. 대형 TV 단독입니다. 대형 TV 단독. 예. 검토. 조만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예, 검토. 오늘 저 이종배 법세련 대표. 제가 자꾸 TV조선에 자꾸 출연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혼나가는데 대형 TV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국가기관이 이게 기획수사, 공작수사 했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공작을 벌였다는 건요. 맞습니다. 예. 뭐 최강욱이 무슨 황희석이랑 제보자 그 뭐죠? 제보자 X 사기꾼 동원해서 공작 벌인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모든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아니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아무리 그 나쁜 범죄자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그게 민주국가고 그게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치죠, 그게. 그런데 국가기관이 무슨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출국 금지시킨다? 그리고 그걸 비위 검사를 수사하려니까 수사를 막았다? 심각한 거죠, 이거는.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성윤이 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권에 밀어주니까 요즘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저는 이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이성윤 같은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 정권의 딸랑이짓 하면 승진한다 이런 그 선례를 자꾸 보여주면 그다들이 계속 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맞네요. 오히려 이런 사람을 쳐내버려야지 검사가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로 가는 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정도로 가는 게 결국은 옳은 길이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주고 검찰이 독립, 중립,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딸랑이짓 잘하면 승진하는구나. 자, 저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심지어는 자신의 그 검사 동료들에게 네가 검사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후배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같이 사표 냅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그래서 기존의 검사들은 이런 치욕을 받으면 바로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검사로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냥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게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하면 차라리 돈이라도 벌지만,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런 권위나 영이 서지 않고 이건 도저히 자존심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그만뒀죠. 네, 그렇죠. 보통 검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특히나 부당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만두겠는데 이 이성윤 지검장은 굉장히 이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냐는 소리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성윤 이 사람이 진짜 하는 행동이 아주 웃긴데,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충격적인데 자신의 조직을 부정하는 겁니다. 공수처 자신의 사건, 자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 부정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공수처가 무슨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직도 공수처 인정 안 해요. 없어져야 될 조직이에요. 아니 공수처에 넘기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고 본인은 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기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나마 딸랑이짓 했던 검사들도 그나마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명분이 있어요. 최소한의. 근데 여기는 완전히 자신의 그런 개인, 이성윤 지검장이 딸랑이짓 해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지금? 공수처 생기고 지금 중수처 생기고 완전 검찰이 거들나게 생겼어요. 자기만 승승장구. 자신의 개인 역날만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 하고 싶은 게 자기 꿈이겠죠, 뭐. 검찰 조직은 망가지고 없어지든 말든 자기만 그렇죠.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검사예요?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당직자.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이 대변인 말씀이시죠. 이런. 위도 아니고 이걸 아주 그냥
말단이나 하는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최소한의 네. 검사하거나 네. 정치인이라면 예. 최소한 그래도 국민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말단 공무원 이제 말단 공무원 비하하게 되나? 네. 뭐 그런 건 건 그냥 아니지만 공무원, 그냥 일반 공무원. 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어떤 네. 출세도 권력욕. 네. 출세도 최소한의 이제 검사하면 최소한의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예, 정의감 이런 거라도 최소한 있으면 또 이해해줄 만해.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자기가 수사 막 하고 해가지고 출세한 예. 거 그거는 뭐 정당한 거잖아요. 정당한 거죠. 이거는 네. 정권 아부지다고 정권 비리 듣고 네, 그와 덮어버리고 이런 걸로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편승해서 권력에 편승해서 윤미향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이성윤이 더 나쁩니까? 둘 다 엄청 나쁘죠. 네.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거의 나쁜 걸로 치면 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둘 다요? 네, 별로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하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이종배 대표가 또 요 사람 얼굴 보면 또 아주 아니, 짜증이 계속 스트레스만 짜증이 나시죠. 계속 받는 것만 지금. 예, 자, 아주 뭐냐 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요 양반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의 인원고에서 발생한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 좀 황당했습니다. 이거 인원고 고등학교에서 교내 마라톤 행사를 하는데 뭐 학생들한테 반일구호를 외쳐라 강요를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뉴스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 일베냐 일간 베스트냐 이게 이제 일베는 우리가 이제 보수 꼴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지칭을 하곤 하는데 너 일베냐 이런 반응까지 학생들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런 교사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쳤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 처벌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지. 근데 왜 처벌을 안 하죠? 조희원이 이 사람이? 그래서 직무유기로 이제 했어. 근데 그 직무유기를 했는데 혐의 없으면 그렇죠, 예. 네. 증거 불충분으로 뭐 그런 거 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통속이니까 조희원 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고 네. 교육이 이게 정파가 어떤 특정 이념이나 정파가 들어가면 예.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진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네. 두자. 독재. 어느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요? 예. 이분 못 맞추면 바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나라가, 저기 서초동 가서 네. 피켓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나라가 나라입니까? 가까운 나라예요. 북한.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가 북한이 근데 나라입니까? 불법 단체 집단. 불법 단체. 근데 네. 그런 불법 단체에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일방적인 네. 주체 사상 가르치고 그렇죠. 무슨 그렇죠. 수령님 맞습니다. 우상화시키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나 지금 맥을 같이 하잖아요. 네. 솔방울을 던졌는데 그게 수류탄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예. 네. 하고 뭐 네. 동상 앞에서 울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이 조희연은 한 번 더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조희연 관련돼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제 교육감 선거 또 하지 않습니까? 있고, 예.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그 좌파적 사고에 그 함몰돼 있는 이런 교육감들을 과연 표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육 단체도 하고 있지만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많죠. 지나고 많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나 많고 교육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보수 세력이 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제일 큰 패착이 뭐냐면 좌파들은 늘 투쟁을 해요. 그렇죠. 교육도 뭐 전교조도 그렇고 자기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책을 위해서 늘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정보공개하고 늘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 세력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맞서 싸워야 돼요. 싸울 거는. 그렇죠. 싸워야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시민단체가 네. 뭐 이런 요구를 해도 이거는 받아줄 수 없어. 싸울 건 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늘 물러나요. 그렇군요. 조금만 귀찮게 하고 좀 힘들게 하면 양보하고 물러나고 늘 그렇죠. 이래왔던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내년 있을 이 교육감 선거 내년 6월에 있는데 뭐 보수
굳이 보수 교육감이 돼야 한다. 뭐 그거 아닙니다. 좋아. 양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정치적 비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인드 이런 것이 공고하게 이 학습 현장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아니면. 근데 문제가 뭐냐? 네네. 출마할 땐 그걸 감춰요, 그러니까. 본색을 감춘다. 감추죠. 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 본색을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 의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조 의원에만 지금 재선인가요? 예. 조 의원은 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 학업 현장은 적어도 이런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어떤 이념이 녹아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계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앞으로는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수도 뭐 혁신하고 뭐 한다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갈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신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혁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근데 제가 저는 뭐 당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홍준표만 빼고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전 당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뭐 한 적도 없고 하는데 제가 저는 이제 바깥에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바깥에 그 뭐 나라 걱정하는 심정에서 이 쭉 보면 보수가 이제 진짜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말뿐에 붕어처럼 입만 껌뻑껌뻑거리면서 혁신하겠다 이런 그 보여주기식 가짜 혁신 쇄신 말고 진짜로 체질을 바꾸고 이렇게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문재인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부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그 가덕도에 힘을 보태고 이건 이제 자칫 선거를 관여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법하고 그리고 보통 종래 대통령들은 이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마포 보건소에 가서 백신 오늘 첫 접종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현장에 가서 뭐 주사 많이 아프냐 그다음에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바빠 죽겠는데 굳이나 거기 또 대동을 하고 가서 나는 백신을 언제 맞느냐 뭐 이런 농담성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혼자 신났어요.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응징이 안 됩니까? 근데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탁현민이 요즘 청와대에 있나요? 있죠. 탁현민이 비서관으로 있죠. 그 탁현민 느낌이 확 나더라고. 요런 일련에 이제 요건 탁현민이 이제 같이 왔죠. 여기 마포 보건소는. 아니 같이 왔나요?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획들이 멘트나 기획들이 뭐 그 탁현민의 이제 그 어떤 냄새가 확 나는데 색깔이 이제 확 느껴지는데 탁현민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죠. 뭐 하는데 그 사람 탁현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주사 맞는 구경하러 갔습니까? 구경하러 갔죠. 왜 갑니까 저기를? 구경하러. 이게 쇼윙이죠, 쇼윙. 자, 오늘 그 탁현민이 같이 간 거가 이렇게 이제 사진도 탁현민도 같이 갔군요. 여기 이제 발언을 했어요. 문재인이 백신 현장 방문한 거 이거는 일상 회복 첫걸음 같이 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자, 일상 회복을 같이 하려면 문재인 당신이 1번 빠따로 첫 번째로 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은 다 이 백신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금 접종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은 쏙 빠지고 가서 주사 아프냐, 뭐 그랬다. 자기는 언제 맞냐, 뭐 이랬다는데. 자기는 언제 맞냐 했더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나중에 가급적 늦게 맞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봐서 탁현민 대본인 거죠, 그게. 별 시답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홍준표. 우리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우파 정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대선에 이제 참여를 해서 나름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예. 이정배 대표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예. 대선 후보를 뭐 뽑는다면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이 홍준표 이런 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네.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뭐 누구 가능성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예. 그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뭐 아무나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지금 무소속. 네, 무소속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당신은 당에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찬밥 더운 밥이고 뭐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모든 주자들과 역량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렇죠. 어떤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되냐 안 되냐 이런 묻는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월 7일 죄송합니다.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까.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4월 7일 날 예. 재보궐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예. 어쨌든 그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제 뭐 무소속으로 계신 예. 분들도 그렇고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가면 네, 그럼요.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이제 대선 당내 경선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도 드는 생각이 네네. 보수가 이제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지금 망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정말 밑으로 최고의 밑에 근본으로 예. 들어가면 예. 결국은 보수 분열의 원인이에요. 제가. 분열. 저는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물론 이제 뭐 개파가 있고 뭐 정말 예. 사실 두 명만 있어도 개파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 두 명만 있어도 개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뭐 개파다 뭐다 이런 걸 이것도 그냥 좀 그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지 예.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예. 오로지 그냥 그 좌파의 이 무지막지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독주와 이걸로부터 국민들을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는 네네. 그 일념 국민들을 구해낸다 일념 하나로 네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그냥 정권을 바꾸기 위한 그렇죠. 거기로 힘을 하나로 응집해야 한다. 뭐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뭐 여기 정당인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만약 그렇게 하고 뭐 정권이 교체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 말미에 이제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계신데 어쨌든 힘을 우리가 모아야죠, 힘을 한 군데 집결해야 한다, 응집해야 한다. 그런 거는 뭐 누구도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김종인 할배가 이제 나가시고 나면 그렇게 하나로 다시 단일 대우로 지금 좀 정리하는 거. 요걸 이제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번 홍 대표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누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아주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은 그렇죠. 누구의 역량이나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집을 시키고 끌어모아가지고 그럼 이정배의 역량도 결집하고 김대현의 역량도 결집하고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네. 저랑 상관없는 당이에요. 예. 그렇죠. 시민단체 맞습니다. 활동하고 예.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그것도 시민단체라고 했으니까. 심판체니까. 그 독자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제가 이제 그렇죠, 다 그렇죠. 말한 거 네. 보면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면 그렇죠. 예. 이정배 네. 어디 뭐 어느 쪽이야 편이야 또 이런. 자, 이정배 법제련 대표는 중립적이신 분입니다. 저는 참 네. 정치적 중립. 근데 한 가지 네. 이제 편향적인 건 네. 대표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한 편이네요. 아니 개파잖아요 저희가. 그럼 우리 편 참 개파 네. 이런 거 조심해야 근데 돼요.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힘을 합친다. 힘을 합친다. 합치고 그렇지. 네. 결국은 다 합치면 합친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이제 뭐 이런 공적인 활동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국민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세요 그냥. 그렇지. 어성거리면서 뭔가 뭐 콩고물이나 받아 먹고 뭔가 뭐 자리 얻을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진짜 내 일말의 힘이라도 보태서 네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눈꽃만큼의 신념이나 소신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가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바쁘진 않고 바쁘진 않.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요즘에 뭐 열심히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열심히 예, 하다 보니까. 네. 그래 이제 좀 한동안은 네. 제가 이제 다음 달쯤까지 이제 버려야 되는데 네. 항상 마음은 그 같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시간 되면 뭐 늘 나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같이 아니요. 뭐, 예,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자, 항상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대현 TV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벌써 2월이 다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3월이고요. 꽃피는 봄이 오는데, 자, 대한민국에도 정권의 문재인 독재의 독주가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종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